예,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개회 선언 드렸습니다. 네, 제40차 원내대책회의 시작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참석을 안 하셔서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특히 먼저 부대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주도하고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입니다. 이념에 치우친 양극단의 대립을 거부하고 민생과 실용을 앞세우면서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지난해 2월에 창당과 함께 발표된 바른미래당의 창당 선언문에도 통합개혁 신당이라 지칭하며 이념에 경도된 낡은 부패 정치와 한국당처럼 철저하게 개혁을 거부하는 패거리 정치 및 개파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개혁을 앞세웠던 유승민 전 대표님, 극중주의를 주장한 안철수 전 대표님의 정치 철학이 함께하는 정당입니다. 양당과 양극단 이념 중에서 어느 곳에 치우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개혁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가는 정당입니다. 국민과 함께 다당제를 살리고 제3당으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입니다. 실제 진보나 보수라는 이념의 간판으로 간판 달고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총선은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아니라 개혁과 민생, 실용으로 무장한 정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이 요즘 연일 시끄럽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 사태의 본질은 개파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개파 정치를 통해 당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당 정신과 철저하게 반대로 가는 해당 행위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줄 정치 개혁일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온 힘을 다해서 추진해온 개혁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개혁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특히 다수결에 의해 정해진 것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민주주의 원칙과도 거꾸로 갔습니다. 당권에 대한 집착으로 당 지도부를 흔들기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당을 흔들고 계신 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기호 3번을 달고 선거 출마하겠다는 의지와 결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발언들을 모두 들어보면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감안하고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수를 빙자한 반개혁 세력이 극단적 대립을 통해서 여론조사에서 수치를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창당 정신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이며 해당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창당 정신에 입각해서 바른미래당에 뼈를 묻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의 자강과
개혁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창당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길입니다. 지난 3일 권은희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성의원 4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조기 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원내대표직은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 개인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 여부를 떠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기호 3번을 달고 선거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존재 혹은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만두겠습니다. 제게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조기에 원내대표 경선을 요구하신 의원님들 모두가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기호 3번 달고 한국당이나 민주당과의 연대나 통합 없이 당당하게 총선에 나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신다면 저는 그 즉시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았을 때 그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님들의 결기를 보여주십시오.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사퇴를 요구하면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몰아내고 당권 확보하겠다는 집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저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원내대표 사퇴를 강요하고 당 지도부를 끝없이 흔들고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기호 2번과 함께하는 겁니까? 아예 기호 2번으로 나가실 겁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다당제를 지켜내는 개혁정당입니까? 한국당과 함께하는 반개혁연합입니까? 확실하게 답해 주십시오. 한국당과 함께 반개혁 세력에 편승하고 보수라는 이념에 경도되는 것, 그리고 당의 화합을 거부하면서 당권에 집착하는 것까지, 이것은 창당 정신을 망각하는 것이고 심각한 해당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설득해서 우리 국회와 정치가 정상을 되찾도록 합심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을 막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자동으로 해결될 일입니다. 지금은 창당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지키고 개혁정당의 기치를 살리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민생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자강하고 합심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미래당이 살 길이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주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당당하게 기호 3번 달고 양당과 양극단의 편향적인 대립을 이겨내면서 다당제를 만들어주신 국민들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모두가 이러한 창당 정신을 지키고 자각 노력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개파 정치를 물리치고
바른미래당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정책부대표 최일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또 경찰은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의견에 편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검찰청 소속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의 입장을 다시 한번 낼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면 경찰은 또다시 반박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로 콩가루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6월 발표한 법무부, 행안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이 내용이 100% 수용되지 않았다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사법개혁이야말로 검찰이 검찰공화국,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300일가량의 논의 시간이 국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를 믿고 사법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정부의 경제정책의 새 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공정경제를 위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경제 구조와 질서를 바로잡아 중견, 중소기업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깨기 위한 공정경제는 불공정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2년 동안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의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고 민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번번이 불응했습니다. 정부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의 가장 핵심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제외하고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 공정거래법을 후퇴하고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대물림을 조장하는 차등 의결 후원 제도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바뀌지 않았을지언정 재벌 개혁을 위한 의지는 분명히 후퇴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은 이미 속빈 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억울하다면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것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도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 사회는 친모와 계부가 딸을 살해한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고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한 사건에 분노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는 주범이 되어버린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위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는 밥만 조금 잘못 먹여도 뉴스거리가 되는데 노인들은 웬만한 학대로는 관심조차 끌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를 경험하였고 대부분 가족들이 가해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하는 비율도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았고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희 의원실에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 발굴 그리고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전문가 한 명이 관할하는 노인 수는 약 3%고 관할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0배가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북과 전남처럼 산촌 그리고 도서 지역이 많은 곳은 기본적인 방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모든 어버이들이 존경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작금의 우리 당의 상황은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당권 쟁투, 당권 쟁탈전으로밖에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돌봐야 되는데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자한 심정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당이 하루속히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그런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당권의 욕심이 먼 그런 분들의 행동을 즉각 멈추시고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제가 그동안에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로 실무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총 58회의 선거를 치러봤는데요.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인물 경쟁력, 지역 구도, 그리고 선거 구도, 그리고 당시 선거 상황 이런 것들이 또 정당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서 선거 승리를 좌우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분들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판단과 환경과 상황이 구성되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호상본으로 사직생하자. 여기서 죽자.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 2번이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당의 자강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기약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 당의 좌우상은 개혁과 반개혁에서는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더 굳은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개혁을 향해서 진군하겠습니다. 이 개혁의 전선에 사랑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동참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합니다. 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에 복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 공개 발언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